엄청 화가 났던데. 정말 무섭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좀 잘생긴 선수가 인상을 쓰니까 포스트처럼 강렬하던데 정말. 이렇게 노려보니까 진짜 무섭던데 계속 쳐다봤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계속 억누르는 거 이거는 그러면 하지 안 돼. 말아야 그쵸. 된다 그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꼰대 문화고. 예,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꼰대지만은 꼰대 문화는 요 며칠 강백호 선수에게 와 고함 그죠? 와 고함하고 이렇게 발로 예? 흙을 팍 차는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고함 치는 게 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네요. 아니 근데 굉장히 크게 좀 그쵸. 소리를 좀 질렀는데. 마이크에 담길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컸죠. 지난 13일이었어요, 그죠? 강백호 선수가 이제 부산 롯데전에서 네. 4대4 동점이었어요, 그죠? 7회초 1사 만루였고, 그다음 볼 카운트 뭐 3볼 1스트라이크. 사실 타자가 노리는 카운트긴 맞아요. 그쵸. 노리는 카운트긴 맞는데 이제 파울이 딱 되니까 와 하고 했는데 김원식 선수도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청 화가 났던데. 정말 무섭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좀 잘생긴 선수가 인상을 쓰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영화 찍는 것처럼 그냥 포스터처럼 강렬하던데 정말. 또 깜짝 부리부리한 놀랐어요. 스타일인데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려보니까 진짜 무섭던데 계속 쳐다봤어요. 맞습니다. 계속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강백호 선수는 막 모자 이렇게 쓰고 뒤로 돌고 눈은 좀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죠. 이유는 선배잖아요, 김원중. 그죠. 그것도 있고 이제 본인이 소리 지르고 아차 싶었을 수도 있고. 아마 좀 놀랬을 거예요. 약간 마운드 밑에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쵸. 한 바퀴 돌더라고요. 계속. 사실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심해지면 벤치 클리어링으로도 갈 수가 있죠. 왜냐면 후배기도 하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상대를 뭐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룰에 벗어난 건 아니죠. 뭐 소리를 지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경기 중에 상대를 좀 자극하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고. 자, 저희가 이제 오늘 강백호 선수의 이제 고함 사건을 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이 부분하고 우리 국내 스포츠의 좀 위계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개인의 다양성이라는 부분들 이런 거 한번 이야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강백호 선수가 정말 네 가지가 없는 행동을 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인가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4일 날 막 인터뷰가 막 나왔어요, 그죠? 또 강백호 선수 본인도 본인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나온 기사에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조금 경기 중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뭐 도발한 거 아니다. 죄송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기사가 뭐 손에 다친 것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했는데 그 기사는 강백호 선수의 인터뷰가 아니었고, 그죠? 약간 좀 측근 옆에 있는 분들이 약간 뭐 전달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은 아니고 선수의 어떤 뭐 좀 약간 승부욕? 과도한 승부욕 때문에 생긴 일이다고 이렇게 구단에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자, 이제 팩트는 뭐 강백호 선수가 막 내가 노렸는데 그날 볼이 좋더라. 김원주 선배 볼이 좋았다. 노렸다. 내가 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죄송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다음 날에 KT 이강철 감독 또 롯데자이언츠 공필승 감독 등 이 두 분의 인터뷰가 재밌던데요. 그렇죠. 각자의 의견을 말씀을 하셨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좀 뼈가 있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뼈 있어요. 뼈가 이 말이 정말 뼈가 있어요. 이분들이 올해 이강철 감독께서도 이제 감독 첫 해시잖아요. 그렇죠. 또 공필승 감독 대행은 이제 뭐 지금 감독 대행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 인터뷰 때 말을 함부로는 안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굉장히 좀 조심조심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뼈가 있더라고요. 좀 처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필승 감독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니까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선수 개인만 놓고 생각하면 정말 아쉬움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 게 맞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그런 소리가 나온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 팀 선수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 말요. 오히려 우리 팀 선수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 말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백호처럼 3할 3푼 4푼 치고 그리고 그 난리가 난 그 14일에도 4만타 쳐서 팀 이기게 하고 홈런 치고 2루타 치는
만으로 20세죠. 네. 20살 선수가 그런 선수가 있었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함 치고 네. 했는데 그냥 2할 2, 3분 치고 그거 말고 네. 3할 3, 4분 치면서도 한 앞부분을 이야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저연차부터 팀 주축으로 인정받고 기회를 얻은 선수들이 종종 강백호 같은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연차부터 팀 주축으로 인정받고 기회를 얻은 선수들 뭐다?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출세, 바로 주전. 그렇죠. 좀 많이 인정을 받는 실력파 선수.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좀- 뭐 강백호 선수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강백호 선수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흔한 말로 요 말은 공필성 감독 대행님 하신 말씀이 옛날부터도 보면 좀 어린 선수들이 바로 주전이 되고 하면 어깨 좀 힘이 들어가고 좀 그럴 수 있다. 과도한 그렇죠. 자신감이 생긴다.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성향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선수가 인지하고 그쵸. 의식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네. 자, 전 이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다 떠나서 뭐 누가 잘못했냐를 떠나서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라고 해도 상대가 좀 불쾌감을 느끼면은 그거는 좀 매너가 아닌 거잖아요. 결국 뭐 룰 이런 걸 떠나서 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요. 뭐 선후배 관계를 떠나서 누가 선배든 뭐 반대로 얘기해서 반대로 김원중이 예를 들어 삼진 잡고 예. 아니죠. 오히려 삼진을 치다고 던졌는데 빠 돌면서 강백호가 참았어요 그 공을. 음. 그러면 그게 짜증나가지고 갑자기 김원중이 거기서 소리를 질렀다. 그럼 김원중은 또 집중 포화를 받고 이거 잘못된 거지. 이러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분 나쁜 상황일 수 있잖아요. 사실 예. 이 부분은 이제 선후배 관계를 이야기할 건 저는 또 아니라고 봐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가 뭐 6년 선배던데 선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용호 선수라든지 김재환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양의지 선수라든지 그죠? 리그의 뭐 베테랑 선수들, 뭐 김태균 선수도 마찬가지. 저는 김태균 선수가 뭐 노렸던 공이 파울돼 가지고 야 이러면서 뭐 흑차고 그런 걸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베테랑 선수들도 그거 안 해요. 그 옛날에 이승엽 선수도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거는 뭐 선후배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강철 감독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 부분도 한번 뼈가 있어요. 잠깐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강철 감독은 뭐 일단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전제를 깔았고요. 왜? 뭐, 그러니까 본인 선수니까 전제를 본인 빼면서 선수니까 그쵸, 객관적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맞아. 그래서 뭐 만약에 점수 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타자가 있다면 빈볼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타이트한 상황, 뭐 승부처에선 얘기가 다르다.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분도 잠깐 한번 좀 보다 보면요. 점수 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빈볼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고 본다. 빈볼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는 100% 빈볼이에요. 자, 그렇지만 타이트한 상황이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타이트한 상황은 빈볼이 날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됐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강철 감독도 강백호 선수의 행동은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건 뭐 야구뿐만 아니라 네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습기지 않는 배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 너무 과하게 막 이렇게 대놓고 하면 불특정 누군가한테 하는 게 아니라도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행동을 그렇게 튀는 행동을 돌아서서 욕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 말한 사람한테 욕한다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는 뭐 사실 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난 뭐 풍선껌 딱딱 이렇게 씹으면서 땅에서 바로 뭐 안타 치고 홈런 치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활약하고 저는 그게 좋던데요. 좋던데 보통 이 강백호 선수 팀 내에서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스타고 뭐 처음 입단했을 때부터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 그 정도로 뭐 잘하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실력 떠나서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뭐 4, 5년 차 이런 위의 선배들이랑은 정말 허물 없이 지내요. 4, 5년 차, 그러니까 1, 2년 차는 거의 뭐 그냥 같이 그냥 그죠. 동기급으로 뭐한 4년까지도 뭐 친한 4년까지도 선배들이 다 많더라고요. 예, KT에 선배들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던데 약간. 뭐 그런 선배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 KT도 좀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 뭐 보면은 그 뭐 심우준 선수한테 몸을 부딪히는 그 짤이 뭐 돌아다니고 워낙 둘이 네, 서로 뭐 싸우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근데 좀 그거는 뭐- 놀랬어요. 나는 그 사실 그죠, 그죠. 예. 잘 그렇게 잘 못할 건데 이거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강백호 선수가 약간 좀 성향이 이 자신감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과도한 자신감이 네. 조금 더 가면 사회생활 이야기할 때 약간 좀 네 가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쓸 수가 있는데 그 선을 정말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넘어가면 건방짐이 약간 건방지다. 되는데
모 관계자에 의하면 강백호 선수가 약간은 그런 자신감과 이제 건방짐 사이에서 좀 줄을 잘 타는 약간 그런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눈치껏 잘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갔다가 딱 보고 상대방이 기분 나쁠 때쯤은 또 이제 숙이고 약간 뭐 이런 완벽하게 스타일을 인터뷰 딱 할 때 이렇게 약간은 좀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을 좀 보고 이게 상황이 됐어도 네. 인터뷰 딱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상당히 똑똑한 선수고 그리고 네. 또 이 기본적으로 천재과다. 그렇죠. 강백호는 천재과다. 그런 게 느낌도 와요. 멘탈이 다른 선수예요. 그리고 또 사실 좀 이 롯데하고는 좀 관계가 특별합니다. 손바닥 찢어졌던 데가 또 사직구장이었잖아요. 그쵸, 예, 롯데 상황이고 사직구장이죠. 또 예. 롯데하고 그렇게 됐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팬덤의 파워 차이도 조금 있기는 있어요. 네, 그렇죠. 뭐 롯데 같은 경우는 또 팬덤도 뭐 오래되고 창단팀이고 또 KT는 또 아무래도 또 막내 구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직은 이제 팬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쪽 팬들의 좀 상황 인식에 대한 부분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 또 팔은 안으로 굽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당연한 거고 뭐 그거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강백호 선수는 KT 팬들한테서는 굉장한 지지도 없고 또 팬 서비스도 잘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 일단 실력도 좋은데 보면은 퇴근할 때 뭐 이럴 때 보면은 뭐 애들한테는 물론이고 사인을 굉장히 잘해줘. 뭐 팬 서비스를 잘하니까 KT 팬들로서는 보물 같은 선수고 그 선수가 이제 행동을 뭐 그런 데서 행동을 해서 만약에 욕을 먹으면은 당연히 우리 팀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죠. 뭐 이강철 감독이 뭐 멘트를 하는 것도 솔직하게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말할 수 이렇게 없죠. 말한 거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강백호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강백호 선수가 조금 잘못했다라고 말을 돌려 말한 거죠. 사실 이 정도 인터뷰는. 네, 어느 정도는 이 잘못을 했다. 인터뷰의 네, 어떤 네, 맥락을 네, 보다 네. 보면 네. 저희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현장의 기자들도 인터뷰를 하면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의 그 어떤 말 속에 담긴 뜻을 캐치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말인 거죠. 근데 네. 저는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경기장에서의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 부분 네. 저는 뭐 강백호 선수의 이번에 이 건은 조금 더 과했다. 행동이 조금 과장이 됐다. 네. 그렇지만 선수들 개별적인 어떤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아예 다 차단돼서는 조금 안 된다. 개인의 그쵸, 어떤 그쵸. 네. 어떤 자율이라든지 또 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은 그럼요. 생겨야 된다. 다만 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약간 과장된 행동들만이 열정은 아니라는 거죠. 열정이 꼭 이것만이 열정은 아니다. 그렇죠. 속으로 삼키면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럼 뭐 좀 더 1년 선배지만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합니다. 차분하고 반듯합니다. 같은 야구 잘합니다. 이정우. 또 야구 잘합니다. 강백호. 이정우의 스타일 있고 강백호의 스타일 있습니다. 저도 그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누군가가 불편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불편해 할 수 있는 행동들 안 하면서도 충분히 파이팅하고 충분히 열정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뭐 타자들이 강백호 선수와 비슷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삼진을 먹고 들어갔을 때 뭐 행동이 몇 가지 있잖아요. 불만처럼 뭐 네네네. 들어가서 박병호 선수는 뭐 샌드백에 그 고쳤던 가서, 뒤에 네, 샌드백을 친다던가 안으로 들어가서 뭐 배트를 뭐 부신다는가 이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안에서 하는 거니까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상대편한테 하는 맞아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승부욕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손바닥에 찢어지는 선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위계 질서 논란하고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쵸. 뭐 그리고, 선후배를 떠나서 네. 선후배를 떠나서 어떤 그 부분이고 네. 얼마 전에 농구 선수 이제 하승진 선수가 은퇴를 하고 지금 유튜브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한국 농구가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뭐 위계 질서 너무 심각한 위계 질서가 있고 뭐 감독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개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승진 선수가 그러면서 프로야구에 대해서 볼거리가 많으니까 팬들이 찾는 거 아니냐. 농구는 뭐 정반대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농구 입장에서는 보면 야구가 조금 더 좀 나아 보이는 것일 수 있겠죠. 있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농구하고 야구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구는 조금 더 급격히 리그가 좀 발전을 하고 네.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다르고 예전에 비하면 위계 질서가 많이 누그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요새는 있죠, 많이- 그죠? 요새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직 조금은 남아있긴 하지만 예.
조금 남아 있고 또 저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개성이 근데 사라져서는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발전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뭐 여전히 또 막내 선수들은 훈련 마무리도 하고 뭐 공도 줍고 물도 나르고 뭐 합니다. 선배들도 예전에 뭐 우리가 했으니까 뭐 그냥 시키는 것도 있어요. 직원을 더 늘리면 되겠지만 뭐 현재는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는데 개선은 되고 있어요. 개선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강백호 선수도 한 번은 좀 느꼈으면 해요. 아마도 작년에도 보면 김진우 감독이 강백호 선수 거의 뭐 터치를 안 하더만요. 뭐 터치할 이야기도 없고 꼭 터치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신인 선수라 해서 감독이 막 터치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느끼고 그렇죠. 공감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한국 나이로 21살 선수고 2년 차인데 아마도 강백호 선수 잘 모를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부분을. 강백호 선수가 이제 자기만큼 야구 잘하는 후배가 들어와서 그 후배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바는 또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그렇죠. 지나면. 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건데 예전에 제가 옛날 이야기 또 한번 하겠습니다. LG 트윈스에 있던 선수 이야기인데 90년대 중반 이야기입니다만은 들어오자마자 뭐 금방 바로 활약하고 좀 뭐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런 스타 선수인데 한 여기자한테 좀 욕설을 막 해가지고 그 문제가 또 됐던 적도 있고 구단 프런트한테 그 당시 뭐 슬리퍼를 집어 던졌다 슬리퍼를 집어 던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뭐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뭐 축구단 단장이 벌써 되셨어요. 네. 야구단하고 축구단이 분리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 오현태 사장님이 계셨는데 뭐 그걸 보고도 크게 제지하지 않고 싹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만큼 위세등등했죠. 위세등등했는데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정말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정말 불같은 성격이었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니까 또 바뀌는데 저는 이제 강백호 선수도 지금은 아까 말한 거 자신감하고 열정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보면 좀 기본적으로 젊은 선수지만은 어린 선수지만 사리 판단 이런 게 되게 뭐 분명한 그런 걸 제가 또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이 부분은 본인도 이번에 알았을 거예요. 바뀔 겁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는 금방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 리그가 한번 이런 거로 해갖고 한 번 더 성장하는 거죠. 네. 그렇죠. 선수의 계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조금 더 그걸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강백호 선수가 지금 어리지만 스타잖아요. 뭐 KT를 대표하는 선수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어린 야구하는 친구들이 강백호 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강백호를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맞아, 선수들도 그렇고 강백호가 끼치는 영향력이 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미 보면, 이제 공인 중에서도 뭐 정말 대단한 공인이 그렇죠. 됐다. 강백호라서 더 이슈가 됐던 걸 수도 있는데 맞죠.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네. 더 뭐 옆에서도 좀 잘 뭐 선배들도 조언을 해주고 하면서 개성을 지키면서도 좀 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미그가 더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인위적으로 이렇게 개성을 억누르는 거 이거는 그러면 하지 안 돼. 말아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꼰대 문화고. 예,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꼰대지만은 꼰대 문화는 굉장히 그런 문화는 배척합니다. 네. 온몸으로 배척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